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입니다. 저희 오늘은 논리추론 위치 대응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 대표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. 대표 문제 발문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. 우리 퀴즈 문제에서 저런 발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죠? 항상, 언제나,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, 그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게 읽으셔야 하죠.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읽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하고요. 그렇다면 우리 발문 보고 선지 왔더니 이 문제에 어떤 방에 누가 들어가는지, 또 방끼리의 관계성을, 누구의 방과 누구의 방의 관계,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여기 방이 10개가 주어져 있죠. 이 그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새로 표 같은 거 그릴 필요 없겠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. 조건을 메꿀 때는 확정적인 조건부터 사용하죠. 하지만 눈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내려가면 좋아요. 쭉쭉 빈방 5호 10호 하면서 5호 10호는 비어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채워 넣어 놓자 라고 생각해도 괜찮죠. 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비진 않았다. 그리고 쭉쭉 내려오면서 이거 굉장히 큰 퍼즐이네. 근데 혹시 더 중요한 확정적인 정보가 있을까? 내려온다면 G의 방은 6호고, 굉장히 확정적인 정보죠. 어디? G의 방은 6호고 그 옆방은 비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쵸? 그렇다면 우리 확정적인 정보 벌써 많이 채워냈죠. 그리고 또 무엇 알 수 있죠? 눈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아까 빈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걸요. 그렇다면 빈 방은 빈 방과 마주하고 있지 않죠?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해서. 그래서 벌써 이만큼을 채웠고 아까 눈이 내려가면서 뭔가 연결되는 커다란 조건들을 발견한 것 같아요. 걔네를 확인하면 되겠죠. A의 방 양옆에는 B와 C의 방이 있대요. 자그마치 3명의 방을 붙여놓은 이야기죠. 그럼 사실 방으로 가능한 것은 뭐예요? A 방 양옆에 B, C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이렇게 방을 위치시킬 수 있을 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? B와 마주보는 방은 비어있대요. 근데 문제는 B가 어느 쪽에 위치할지 모른다면 어느 쪽이 비어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.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. 그쵸?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고, 또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. C의 옆방 가운데 하나는 비어있대요. 하나는 A의 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쪽 경우에서 비어있다면 여기, 이쪽 경우에서 비어있다면 여기죠. 여기까지 왔다면 굉장히 커다란 퍼즐이 발견됐어요. 그럼 여러분, 이 퍼즐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? 지금 우리 저만큼 채워놓은 곳에 이 퍼즐을 위치시키려고 했더니 사실 4개짜리 퍼즐이죠. 길이가.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건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에서부터 연속해서 4개 또는 두 번째부터 연속해서 4개가 올 수 있겠지만 이거 뭐예요? 두 퍼즐 모두 가장 밑에 칸에 반드시 한 방은 비어 있어야 해요. 그렇다면 무엇? 절대 마지막 줄에는 이 퍼즐이 걸칠 수 없어요. 즉 왼쪽에 온다면 1호에서 4호, 오른쪽에 온다면 6호에서 9호에 이 퍼즐이 들어가야 함과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뭐죠? 이쪽에는 이 퍼즐이든 들어올 수가 없죠. 왜? G, X가 이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6호에서 9호에 올 수 있나요? 절대 올 수 없죠. 그렇다면 이 퍼즐들의 위치는 1호에서 4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1호에서 4호 어떻게 돼요? B, A, C, X 라고 들어가는데, 그렇게 됐을 때 이 퍼즐 들어갈 수 있나요? 못 들어가죠. 왜? 1호에 마주보는 방은 6호인데 그 방엔 G가 들어있죠. B와 마주보는 방은 비어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퍼즐은 1호에서 4호에 들어갈 수 없고, 그렇다면 들어가는 퍼즐이 무엇인지 확정돼 버렸죠. 이렇게 생긴 퍼즐이 1호, 2호, 3호, 4호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. 즉 X, 그리고 그 밑에 칸 C, A, B, 그리고 B와
마주보는 방 비어있고, 우리 안 쓴 조건 뭐예요? D와 E의 방은 마주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어디? 5호와 10호밖에 없죠. 하지만 이 조건 문제가 뭐예요? D와 E의 위치를 확정 지어주지 않죠. 누가 5호에 들어갈지 누가 10호에 들어갈지를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한테 문제될 건 없어요. 왜? 발문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? 항상 옳지 않은 것은,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, 그렇게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당황할 일이 절대 없겠죠. 이걸 사실 선지가 경우의 수를 갈라주면 더욱 좋죠. 선지가 예를 들어서 5호에 D가 D의 방이 위치한다면,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미리 더 빨리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, 언제나 퀴즈 문제는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한 가능성 활짝 열어두고 접근해야 하는 거죠. 대신 이런 단정적인 표현으로 나온다면 뭐다? 어떤 경우에도 옳거나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야 한다라는 거. 그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아있는 한 명의 방은 여기 8호가 F의 방이 되겠고, 모든 방 5호와 10호 빼고 다 채워지고, 정답은 뭐예요? D의 방이 10호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은 항상 옳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잘 도출해 낼 수 있죠. 그럼 여러분 잘 풀 수 있고요. 분명히 능력 안에서 우리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. 저희 이번에는 2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. 21번 문제의 발문이 조금 포인트가 있죠. 발문이 뭐라고 있죠? 방이 4개씩 3층짜리 호텔인데, 그럼 총 방 몇 개죠? 12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. 그랬을 때 몇 명? 9명, 즉 12개의 방에 9명이 투숙하려고 한대요.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거 뭐?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랬을 때 이 그림에 그러면 9명을 채워 넣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죠. 그럼 누가 몇 호에 투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 문제 풀어보죠. 문제 풀면 각 층에 3명씩 투숙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, 사실 뭐 한 방에 1명씩 투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? 1인 1실의 방이라고 했으니까, 그럼 보다 4개의 방 중 각 층마다 1개의 방은 비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즉, 한 층마다 3명씩 위치하고 있다. 그리고 뭐 A의 바로 위에는 C가 투숙해 있고 A의 바로 오른쪽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. 벌써 뭐 방에 3개를 연결시켜줘요. 우리도 연결해놔버리죠. 어떻게? A의 바로 위에는 C가 투숙하고 있고, C의 A의 바로 오른쪽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. 그 다음 뭐예요? B의 바로 위의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. 즉 B 위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대요. 그 다음 C의 너무 좋죠. 우리 C 이미 찾아놨고, 왼쪽에 있는 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대요. 그리고 C는 D와 같은 층에 인접해 있대요. 벌써 문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마구 생기고 있죠. 요렇게 큰 퍼즐 나왔고, 그 다음 D는 E의 바로 아랫방에 투숙하고 있대요. D는 E의 바로 아랫방에 투숙하고 있어요. 그리고 E, F, G는 같은 층에 투숙하고 있대요. E, 여기 층에 잘은 모르지만 F와 G가 어디에 있을진 몰라도 위치해야 한다라는 건 알아요. 그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? 우리 여기까지 왔다면 더 이상 3번째 층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. 왜? 3명 자리 모두 찼죠. 그 다음 뭐예요? 봤더니 I는 H보다 위층에 투숙하고 있대요.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합치지 못한 퍼즐 요렇게 2개 있다라는 거 알아요. 그러면 이건 지금 확정이 안 됐지만 이건 무조건 어떻게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. 1, 2, 3층이 있는데 3층은 아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I는 반드시 2층에 들어가겠죠. 그렇다면 H가 1층에 위치할 거고, 이 퍼즐은 당연히 벌써 2층 3명 찾죠. 그러니까 B의 자리는 1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면 한 층에 1개의 호실씩만 비었기 때문에 B의 자리 확정되지 않나요? 어디로? 여기로 확정되죠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 쓴 조건 뭐예요?
G의 옆방에는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다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지만 누가 각 층에 어떻게 존재할지 알 수 있고요. 우리 이렇게 위치했다면 뭐 4개의 칸이 있는데 3개의 칸이 묶어서 움직여요. 그러면 이 3개의 칸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또는 여기죠. 그러면 위치 시켜보죠. 뭐 B, A, C, 뭐죠? B, A, X 이렇게 온다면 그대로 위치할 수 있죠. X, C, D 그리고 여기가 2고요. 그렇다면 I와 H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당연히 여기밖에 없죠. 그렇다면 G의 옆방에 아무도 투숙해 있지 않기 위해서는 1호, 2호, 4호 중에 G의 위치는 어딘가요? G의 위치는 1호에 올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면 옆방 B였고 F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지금 우리 한 가지 경우 이게 지금 이 B가 101호일 때에 대해서 확인했어요. 하지만 아까 뭐다? 요렇게도 되고 2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었죠. 그럼 우리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. 만약에 B의 방이 102호라면 생각해 볼게요. 그렇다면 B 위에 방 B였고요. B 옆에 A방, X방, 그쵸? 방이 B였고 그 다음 뭐예요? 위에 C방, D방이면 I와 H방이 어디겠어요? 붙어 다녀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. 하지만 뭐 D의 방 위에 E의 방이라면 우리 F와 G를 위치시켜야 하는데 G의 옆방이 빌 수 있는 경우는 어디밖에 없어요. 이때도 여기가 들어가야 G가 반드시 옆방 B고 여기에 F가 올 수 있겠죠. 그렇다면 뭐 이 문제 발문 뭐예요?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줬죠. 다행히.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. 어떠한 경우에라도 옳은 것은 뭐 우리 G는 301호에 투숙해 있다라는 거. 이 2가지 경우 외에 다른 경우 있나요?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게 2가지 경우를 모두 찾고 그 2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도 옳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죠.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2번 문제고요.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풀어보게 됐어요. 보시면 발문 뭐예요?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고 있죠. 그럼 여러분 눈은 뭐? 보기를 향해서 와요. 보기를 향해서 온다라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떤 부서, 기억을 제외한다면 니은부터 뭐 미음까지는 경리부서, 기획부서, 홍보부서, 법무부서원들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쵸? 그랬을 때 뭐 정확히 몇 호이다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몇 번 사무실이다를 물어보기보다는 그 방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식의 보기는 뭐다?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올 때마다 당연히 보기를 다 지워가거나 확인해 가면서 선지해서 답을 찾아내야겠죠. 여러분 실전에서 항상 그렇게 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. 그 점 확인할 수 있는 보기였고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봐야 돼요? 일단 흡연자라는 것도 확인한다면 흡연자 여기 1번과 4번 순위에 있는 A와 D 확인할 수 있고 부서들 마다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기획부서 3명 보이죠? 1번 A 그리고 4번 D 그리고 6번 F 이런 식으로 부서원들이 순위가 좀 떨어져 있지만 중복된 부서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원들의 방은 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. 그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이건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? 이렇게 되어 있는 사무실 배치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? 일단 지금 기피하는 방 순서를 고려해서 방을 배치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 여기가 가장 기피하고 이쪽이 가장 덜 기피한대요.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언제나 기피하는 방 순서예요. 그러니까 사이드 방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. 가장 기피하는 방 중에서
덜 기피한다 뿐인 거예요. 즉 만약에 기피하지 않는 방이 있다면 그 방 선호하겠죠. 당연히 그 점도 놓치셔선 안 되고. 근데 여기 뭐라고요? 단 기피하는 방만 남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도 기피하지 않는 방이 있다면 그 방을 들어가고 싶을 텐데 내가 순위 때문에 기피하는 방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그쵸? 덜 기피하는 방 중에서 그쵸?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 점 확인하고 방을 바로 배치시켰나요, 여러분?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우리 엄청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. 뭐? 북향과 화장실 앞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서 기피하는 방이에요. 그리고 뭐? 우리 언제나 뭘 보라고 했어요? 여러분 제가 습관적으로 꼭 확인하세요라고 했던 거. 방이 몇 개? 그리고 사람이 몇 명? 방이 9개. 사무실 총 9사무실까지 있죠. 방이 9개, 사람이 총 9명. 그쵸? 그러니까 우리 방 모두 하나씩 배치받는구나. 그렇다면 뭐 모두가 북향과 화장실 앞을 기피하는데 그런 북향과 화장실 앞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? 뒷순위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첫 번째 확인할 거 뭐? 북향방 뭐 있어요? 9호 하나밖에 없죠. 9 사무실. 그리고 뭐 화장실 앞방은요. 화장실 앞방 4호, 5호 있죠.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방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? 반드시 GHI가 배치받게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이때 뭐 G부터 우선순위죠. 이 남아있는 방 중에 뭘 가장 덜 기피해요. 북향과 화장실 앞 중에서 이 친구는 북향보다는 화장실 앞이 낫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4호 또는 5호실을 갖게 될 거고요. 그 다음 누구? H를 확인해요. 북향보다는 화장실 앞을 더 싫어한대요. 그렇다면 이때 기피 순위에 따른다면 얘가 9호실 배치받을 거고 남아있는 경리가 G에 따라서 5호 또는 4호를 배치받게 되겠죠. 즉 얘네 둘은 뭐 얘가 무엇을 고르는지에 따라 얘 차례 때 고를 게 정해지는데 얘가 4호와 5호를 사실 구분지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4호, 5호, 9호의 위치가 확정이 된다면 혹시 선지 확인해 볼 수 있죠. 선지에서 뭐 격리부서원들의 방은 서로 붙어 있다라고 했어요. 즉 니은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죠. 그렇다면 우리 선지에서 니은이 들어가지 않은 3번과 5번 소거할 수 있죠. 여기까지만 와도 일단 정답 가능성 있는 거 3개고 그렇다면 이 과정 했다면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돼요?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 이제 북향과 화장실 앞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. 그럼 확인해 볼 것이 확연히 줄어들었죠. A부터 확인해 본다면 A는 계단 앞, 회의실 앞, 사이드 방이 아니래요. 그랬을 때 남아있는 방은 무엇이 있죠? 계단 앞 아니고 회의실 앞 아니고 즉 3, 6, 7 안 되죠. 그럼 남아있는 방 중에 사이드 방 1, 8을 제외한다면 A의 방으로 가능한 것은 2번 방밖에 없어요. 그쵸? 그럼 이제 B로 넘어와요. B로 왔더니 계단 앞방 또 안 돼요. 계단 앞방 우리 이제 여기 확정되는 정보는 좀 써주죠. 그리고 계단 앞방 3번도 아니고 사이드방 1번, 8번도 아니라면 남아있는 방은 뭐 6번, 7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럼 일단 우리 C도 확인해 보죠. C를 봤더니 이제 계단 앞, 회의실 앞, 흡연자 옆방이 아니래요. 그러면 계단 앞 3번 아니고요. 흡연자 옆방 아니니까 1번도 아니고요. 그리고 뭐 회의실 앞방도 아니니까 반드시 8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과정 내려오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? 혹시 여러분 선진 안 보셨나요? 그랬을 때 여기 홍보실, 홍보부서원 8번 방에 마주보는 방은 9번 방. 9번 방 누가 들어가 있었죠? 우리 홍보실 직원 H가 홍보부서팀 H가 들어가 있었죠. 즉 H와 누가 마주봐요? C가 마주보죠. 즉 홍보부원들의 방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리얼이 맞아요. 그렇다면 답은 뭐? 2번이라는 거. 여기까지 해서 도출되죠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, 왜 이 아이디어를 쓸 수 있었죠?
모두가 기피하는 방이었잖아요. 방이 9개, 사람이 9명, 모든 방에는 한 사람씩 다 들어간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방들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우리 4, 5, 9번을 확정 짓고 선지 추려내고, 그쵸? 그 다음 위에서부터 조건 따라갈 때도 여기 우리가 이미 확인한 조건,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조건 지워버리고 확인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오죠. 그쵸? 차근차근만 하시면 되고, 우리 지금 이 아이디어들 여러분 정말로 꾸준히 봐왔던 기출문제 속에 숨어있던 아이디어예요. 우리 이런 문제 다음에도 또 유사한 문제들 나오면 제가 언급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런 아이디어 내가 어디서 봤었지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랄게요. 이 문제가 이 과정을 해설안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해설서 자체에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순서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잘 풀어내실 수 있겠죠, 앞으로.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유형의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